안녕하세요. 시골 책방입니다. 오늘은 다소 짧지만 저에게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주었던 소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누군가의 추천을 받고 읽게 된 책인데요. 너무 재미있어서 중간에 끊지 않고 밤새도록 다 읽어버렸던 책입니다. 심윤경 작가님의 장편소설 서리입니다. 서리는 현재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입니다. 사립초인 우성초에 다니고 있지요. 성적도 매우 좋은 편입니다. 사립초에 다니는 데다 성적까지 좋은 6학년 여학생이라면 여러분께서 상상하시는 이미지가 있으시죠? 그런데 서리는 그런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명석한 두뇌, 예민하고 섬세한 신경까지 지닌 그녀는 사실 태어나자마자 보육원 앞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유기아이였어요. 1월 1일 새해 아침에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되어 소리내 울고 있던 아기를 보육원 원장님이 보육원으로 데려오셨고 그 아이 이름을 설이라고 짓습니다. 설이는 자신이 발견된 시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쁜 옷을 입은 아기가 음식물 쓰레기통 속에서 얼어 죽은 채 발견되었다면 이 세상은 지금보다 좀 더 부끄러운 곳이 되었을 것이다. 나는 예쁘고 아무 생각 없는 별이 되는 대신 피곤하고 부끄러운 유기아동이 되어서 세상의 몫이 되어야 마땅할 창피함을 대신 짊어졌다. 서리가 원한 것은 아니지만 기구한 사연 덕분에 서리는 자신도 모르게 유명해졌고 좋은 집으로 입양 기회도 많이 얻게 됩니다. 첫 번째 입양되었던 곳은 사업을 하는 부잣집이었지만 사업이 망하게 되자 입양된 아이 때문이라는 믿음 때문에 서리는 첫 번째 파양을 경험합니다. 원장님의 적극적인 영업으로 두 번째 입양도 가게 되지만 두 번째 입양도 파양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서리가 6학년일 때 세 번째 입양이 이루어집니다. 미군 가족 앤더슨의 집입니다. 앤더슨 가족은 서리에게 따뜻하게 대해줍니다. 그런데 서리는 앤더슨 가족의 집에서 나는 독특한 체리 향에 구역질을 합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 먹지를 못하고 끙끙 앓습니다. 아마도 서리는 그 집이 부자이고 자신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란 걸 머리로는 알지만 몸이 원하지 않는 듯합니다. 그래서 결국 앤더슨 가족에게서도 파양이 되어 돌아옵니다. 어디로 오냐면 서리가 보육원에서 지낼 때 자신을 무척 정성껏 돌봐주었던 이모네 댁입니다. 이모가 서리의 위탁모거든요. 위탁모인 이모는 서리가 하는 말이라면 다 믿어주고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랑을 줍니다. 서리는 이모의 맹목적인 사랑을 자주 실험합니다. 그 실험이 성공적이면 마음에 안도감이 드는가 봐요. 그 대목이 인상적이면서도 참 어린 것이 애쓴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래서 이모의 돈을 훔쳤다. 훔쳐서 내 맘대로 쓰기도 하고 며칠 지니고 다니다가 도로 지갑에 넣어 놓기도 했다. 이모는 혹시 나에게 비상금이 필요할 때 쓰라고 복도에 내놓은 화분 받침 밑에 10,000원을 꼬깃꼬깃 접어 숨겨 놓았는데 그 금액을 내 마음대로 30,000원으로 증액했다. 뭐를 하든 내 마음대로였다. 그래도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견딜 수 없이 달콤하고 유쾌했고 그 사실에 변함이 없다는 걸 자꾸만 확인하고 싶어졌다. 이모가 이렇게 멍청하니까 꾀부리지 않고 나를 쭉 키울 거라는 확신이 드는 것도 좋았다. 이런 사소하나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나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했다. 서리가 다시 이모 집으로 오고 나서부터 서리는 평소 다니던 곽은태 소아과에 진료 다닙니다. 딱히 어디가 아프다기보다 인상도 마음도 푸근한 곽은태 원장님이 자기 아버지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보고 싶을 때 종종 찾아가는 곳입니다.
다시 파양되어 원래 다니던 초등학교에 다녀야 하는 설이가 아이들에게 조롱당할 것을 염려해 보육원장님은 설이를 다른 학교로 전학을 보내라고 합니다. 이 보육원 원장님은 설이를 처음 발견한 그 원장님입니다. 원장님은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읽고 영특했던 설이를 많이 이뻐하세요. 원장님의 권유로 설이는 동네에서 전학할 학교를 찾게 되고 6학년 2학기에 전학을 받아줄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가 우성초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립초인 우성초에 졸업할 때까지 6개월만 조용히 다니기로 합니다. 우성초에 등교하는 첫날, 설이는 그 학교 다니는 아이들의 엄마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은은한 윤기와 빛을 보고 매혹돼 버립니다. 그렇지만 그 매혹적인 빛을 뿜던 엄마들은 설이에게 우성초에 들어올 자격이 있는지 테스트를 요구하고 설이는 너무나 멋지게 그런 엄마들 앞에서 테스트를 통과합니다. 설이가 배정된 반에서 설이의 짝이 된 아이는 시연이라는 남자아이입니다. 긴 팔, 긴 다리, 예쁜 얼굴, 그리고 비웃는 듯한 웃음. 설이는 시연이가 사악한 아이라는 것을 예상합니다. 예상대로 시연이는 친구들을 괴롭히며 즐거워하는 사악한 아이였고 설이도 잔인한 방법으로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설이에게는 그런 괴롭힘보다 더 괴롭고 아이러니한 일이 있습니다. 평소 자기 아빠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곽은태 선생님이 시연이의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곽은태 선생님 같은 부모에게서 어떻게 시연이 같은 자식이 나왔는지, 곽은태 선생님은 시연이를 이뻐할지, 시연이가 못된 짓을 하고 다니는 것을 알고나 있는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집요하게 괴롭히는 시연이 때문에 설이의 탄생 배경이 아이들에게 모두 밝혀지게 되고 이성을 잃은 설이는 시연이에게 덤벼듭니다.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다가 그만 시연이는 설이의 갈비뼈를 부러뜨려요. 담임 선생님이 나서서 중재를 하는데 그 방식이 참 이상합니다. 설이를 시연이 부모님께서 위탁해서 키우시라는 거예요. 설이에게도 물어보지 않고 이모에게도 물어보지 않아요. 바보같이 착한 이모는 설이를 위해 그게 좋겠다 싶어 승낙하게 되고 설이는 될 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한편으론 아빠 곽은태 선생님은 어떨까 궁금하기도 해서 시연이네 집에서 살게 됩니다. 겉으로 완벽해 보이는 집, 예쁜 강아지, 예쁜 엄마를 가진 시연이가 왜 그렇게 비뚤어졌는지 설이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저 이쁨 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서 설이는 뭐든 열심히 합니다. 시연이 엄마는 그런 설이가 너무 예뻐서 더 욕심을 냅니다. 조금만 더 공부하면 영재고에 갈 수 있다며 설이에게 최고의 교육기관에 보내지요. 그런데 살아보니 설이는 답답함을 느낍니다. 이모 집에서는 TV 보고 싶을 때 TV 보고 책 보고 싶을 때 책을 봅니다. 그런데 시연이 집에선 영어는 학원에서 공부해야 하고 책도 독서토론 교실에서 정해준 책을 봅니다. 설이가 시연이 집에서 답답함을 느끼며 시연이를 조금 이해하게 되는 즈음의 대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좋아하는 웹툰을 보려고 PC를 켰다가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았다는 메시지가 뜨면 격렬한 짜증이 치밀어 올랐다. 차라리 인터넷도 스마트 패드도 없는 이모네 집에 있을 때는 답답한 줄 몰랐는데 온갖 첨단으로 무장한 시연이네 집 와이파이가 꺼지면 그냥 곧바로 돌아버릴 것 같았다. 그게 그렇게 화낼 일인지 스스로도 신기할 지경이었다. 곽은태 선생님 부부가 공주처럼 위해주긴 하지만 더부살이였으므로 나는 행동을 조심했다. 나도 곽은태 선생님의 친딸이었다면 시연이처럼 문짝에 발길질을 했을지도 모른다.
시연이 왜 매일 반쯤 미쳐 있는지, 종잡을 수 없이 꺼졌다 커졌다 하는 와이파이 하나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었다. 설이는 곽은태 선생님 집에서 지내며 학원도 거부하고 공부도 점점 재미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시연이의 반항적인 태도도 여전하고요. 그러던 어느 날 시험과 관련된 일로 시연이와 곽은태 선생님의 큰 싸움이 일어났고, 곽은태 선생님의 실망스러운 모습에 환멸을 느낀 설이는 시연이의 집을 나와버립니다. 병원에서 아이들은 그저 잘 웃고 잘 놀면 된다고 이야기한 곽은태 선생님이 본인 아들에겐 놀기보다 공부를 강요하는 사람이었단 사실에, 그리고 본인의 출생에 관해서도 어른들의 어떤 거짓말이 보태어 있었다는 사실에 설이는 거짓말만 해대는 어른들이 밉습니다. 그래서 곽은태 선생님의 자상한 모습을 볼 수 있는 소아과에 가서 다 퍼붓습니다. 아파요? 날 속여놓고서 선생님이 아파요? 그럼 난 속고도 아픈 줄도 모르는 바보인 줄 아세요? 시연이는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돼야 하고 나는 바보처럼 웃으면서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장하게 물어보죠. 근데요, 제가 시연이 교육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도 저를 계속 키우실 거예요? 시연이 아버지 곽은태 선생님은 설이에게 어떤 대답을 할까요? 시연이는 앞으로 가족들과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설이의 출생과 관련한 어른들의 큰 거짓말은 무엇이었을지 궁금하시죠? 여러분께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책을 읽으며 저도 많은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도 초등학생인 아이가 있는데요. 아이를 위해서 실행하고 있는 저의 교육적인 부분이 과연 아이와 가까워지게 될까, 멀어지게 될까? 그리고 요즘 우리 아이에게 내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였을까 생각해보니 할 거 다 했니? 더라고요. 언제나 제가 아이를 부르면 왜 하며 쪼르르 달려오던 아이가 어느 순간엔 제가 부르면 숨더라고요. 또 뭐 시키려나 보다 해서 그런가 봐요. 어젯밤에 잠자리에서 이 책의 줄거리를 아이에게 이야기해주고 아이와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 아이는 곽은태 선생님이 제일 밉대요. 또 어른들도 거짓말을 한다는 사실에 조금 놀란 듯 보였습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거짓말이 제일 나쁜 거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입양과 파양이라는 부분을 이해를 잘 못해서 설명하는 데 의외로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설이는 6학년이지만 웬만한 어른들보다 본인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는 아이라 영악해 보이는 행동을 해도 밉지가 않고 너무나 멋집니다. 책 본문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았던 대목을 읽으며 설이의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사람들이 나에게 화를 내지만 그 이유가 실은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걸 깨달은 날이었다. 그걸 알고 나서 내 마음에 끼었던 먹구름이 깨끗이 사라졌다. 지금 누군가가 네 잘못이 아니라고 말해주면 고맙겠다. 그들이 화를 내는 진짜 이유까지 알게 된다면 상처는 나을 것이다.